29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 그 속에서 가장 작은 것을 지킨다. 은색 레이가 국도를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지나는 풍경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윤동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생각을 꺼냈다. 불가능하다. 고운사에서 본 것들. 산을 삼킨 안개, 붕괴된 종각, 검은 피가 흘렀던 바다. 팔목에 새겨진 문양은 아직도 미약하게 욱신거렸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런 세계를 막을 수도 바꿀 수도 없어. 한숨이 아니라 그저 고요한 확인이었다. 제 발밑의 균열을 인정하는 무표정한 단념.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만은 지켜야 했다. 지금은 강해지는 것만 생각하자. 과거도, 기억도, 고통도 모두 나중이다. 현실을 살아남기 위해 그는 스스로의 감정을 잘라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유지도, 그 어떤 후회도 의미가 없었다. 나는 미래를 보았다. 불타는 도시, 사라지는 사람들, 감정으로 뒤엉켜 포식당하는 사람들. 윤동주는 그것을 분명히 봤다. 그 속에서 내 딸과 내 가족만은 살려야 한다. 그 외의 것은 다 필요 없다. 구원도, 정의도, 대의도. 그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엔진이 낮게 떨리고 있었다. 윤동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다. 파멸 속에서 오직 한 줄기 길만 찾아내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가 되었다. 윤동주는 대구에 올라오자마자 부동산 어플에서 본 북구 고성동 대신부동산으로 향했다. 문을 밀었다. 낡은 유리문은 한 박자 늦게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탁한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얗게 벗겨진 벽지와 기계음이 멈춘 오래된 에어컨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엔 바둑판처럼 줄이 그어진 거래장부가 펼쳐져 있었다. 원룸 구하려고 합니다. 윤동주의 말에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자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월세입니까? 아니면 전세입니까? 보증금 500에 월세 30 정도면 괜찮습니다.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쪽 파일을 꺼내더니 사진이 몇 장 붙은 종이를 건넸다. 고성시장 뒤쪽에 건물 하나 있습니다. 3층 건물인데 2층 방입니다.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한 방입니다. 윤동주는 사진을 봤다. 그걸로 하죠. 중개사는 놀란 듯 물었다. 방을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사람만 없으면 됩니다. 중개사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죠. 요즘은 조용한 데가 귀하니까. 계약서는 빠르게 쓰였다.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 서명, 모든 서류를 마친 후 중개사는 열쇠를 꺼내 건넸다. 가시면 바로 입주 가능해요. 물은 나오고 가스는 그쪽 계량기 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윤동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말없이 돌아섰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의 손안에 쥐어진 열쇠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윤동주는 조심스레 차 문을 닫았다. 오전의 희미한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골목. 고성동 초입의 한 조용한 건물 앞에 섰다. 현풍에서 올라온 그에게 지금 이곳은 은신처이자 재출발의 공간이었다. 예벽은 오래됐지만 청소가 잘 된 흔적이 역력했고 작은 정원이 붙어 있어 도시의 소음에서도 약간은 벗어난 느낌을 주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끝 2층에 203호. 보증금 500에 월세 30.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백야행 대구지부까지 차로 10분 남짓거리. 조용하군. 문을 열자 한기 서린 실내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방은 깨끗했다. 누군가 최근까지 살았던 흔적이 있었고 바닥은 말끔하게 닦여 있었으며 창문 너머로는 흐린 하늘과 정숙한 동네가 보였다. 윤동주는 짐가방을 천천히 내려놓고 구석에 서서 방 전체를 바라보았다. 책상 하나, 옷걸이 하나,
그리고 바닥에 야른 매트리스. 그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 가운데 앉았다. 문양이 새겨진 손목을 조용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금은 강해지는 것만 생각하자. 윤동주는 작은 냉장고 앞에 주저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치킨 한 마리와 캔맥주 하나를 꺼냈다. 싱크대 옆 작은 접시 위에 치킨을 옮겨 담고 맥주는 잔도 없이 그대로 따서 한 모금 들이켰다. 이게 사는 맛이지. 튀김옷에 배인 기름 냄새. 살짝 눅눅하지만 익숙한 편의점표 간장치킨. 입안에 퍼지는 짠맛과 단맛. 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 모금. 이 현실적인 맛이 입안을 맴도는 동안 윤동주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환각 속에서 본 것들. 내가 어쩌겠어. 그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칠온 기록경, 진 본국검법, 그리고 그 환각 속에서 무너졌던 하늘, 절규하던 스님들, 108개의 그림자와 사늘이 식어간 낯선 감정들. 불가능하다. 나는 그 세계를 구할 수 없어. 그럴 능력도 없고. 맥주를 또 한 모금 삼킨다. 한숨 같은 탄산이 목을 타고 흘러내리며 지나간 두려움의 잔상까지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살아남자. 강해지자. 그저 그것만 신경 쓰자. 파멸은 막을 수 없다. 봐버렸으니까. 그 안에서 내 딸만, 내 가족만 살려내는 거다. 닭다리 하나를 입에 물고 조용히 맥주를 마셨다. 윤동주는 닭다리 하나를 깨물다 말고 왼손으로 조용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듯 자주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을 누른다. 윤석주. 현풍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친동생이다. 조금 무뚝뚝하지만 정이 많은 놈이다. 짧은 연결음이 두어 번 울리고 익숙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그 한마디에 맥주로 눌러놓았던 감정이 살짝 뒤틀렸다. 석주야. 형이다. 지금 대구 고성동에 방 하나 구했다. 윤동주가 조용히 말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동생 석주가 놀란 듯이 물었다. 그냥 일 좀 하게 될 것 같아서. 프리랜서 비슷한 거지. 잠시 정적. 윤석주는 더 묻지 않았다. 예전부터 그랬다. 형이 말을 아끼면 더 깊게 캐묻지 않았다. 몸은 괜찮고 요즘 얼굴도 못 보고 수정이도 걱정하더라. 동생 석주가 조심심스레 말했다. 괜찮다. 지금은 좀 쉬면서 정리하고 있어. 머릿속에 떠오른 수정이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보고 말았던 것들. 그 두 세계가 너무 달라서 지금은 닿지 않게 해야 할 간격처럼 느껴졌다. 형,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최고인 것 알지? 동생 석주가 걱정하듯 말했다. 알았어. 너도 조심하고 건강 챙기고. 전화를 끊고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술 기운이 올라오고 동생과 통화를 하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다.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윤동주는 알람보다 먼저 깼다.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감상도 긴장도 없었다. 그저 몸이 먼저 일어났다. 창밖으론 도심 특유의 낡은 소음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멀리서 출근길 트럭이 지나가고 개 짖는 소리, 옆집 문 여는 소리. 다들 각자의 전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백야행 대구 지부. 호흡 2주차 훈련이 있는 날이다. 숨 쉬는 법이 뭐 대단하겠냐 싶으면서도 지난주 교육 이후 숨조차 쉽지 않았던 걸 떠올리면 그는 쓴웃음만 나왔다. 차 열쇠를 챙기고 백팩을 맸다. 고성동 원룸 문을 닫는 손끝에 잠시 힘이 들어간다. 은색 레이는 조용히 도로에 올랐다. 무겁고도 평범한 월요일. 50세 남자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에 맞추어 대구 지부 내의 훈련장에 도착했다. 2주차 호흡법 훈련 주제는 숨이 아니라 너의 뿌리를 깨워라 이다.
그날 훈련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다. 심지어 시간조차 흐르지 않는 듯했다. 넓은 공간에 모인 훈련생들은 각자의 체온과 미세한 숨소리만을 남긴 채 움직임이 아닌 정지 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윤동주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매트도 없었고 방석도 없었다. 단지 자신의 뼈와 체중, 중력의 감각만을 믿고 앉아야 했다. 앞에 앉은 서태용 교관은 조용히 손을 배에 가져다 댔다. 배꼽 아래 손가락 2마디, 하단전이라 불리는 지점. 이곳이 당신의 뿌리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숨이 돌아가야 할 첫 자리입니다. 그는 아무런 시범도 없이 그저 말없이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훈련은 단 하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입문자들은 모두 같은 자세를 요구받았다. 가부좌도 무릎 꿇기도 아니었다. 단지 골반을 수평으로 세우고 허리를 힘주지 않고 곧게 편 채 목덜미와 척추 기저를 연결하고 턱을 당긴 채 시선은 바닥 앞 45도. 정적인 자세에서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중심축을 유지하는 것. 이 자세가 무너지면 단전호흡은 기계적 흡기로 전락한다. 왜냐면 단전은 단지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구조와 중력 중심이 모이는 에너지의 핵이기 때문이다. 윤동주는 호흡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폐가 먼저 불었다. 복식 호흡이라고 착각하며 배를 앞으로 부풀렸다. 그러자 서태용 교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건 복식입니다. 숨이 배로 들어가면 그건 단전이 아닙니다. 단전이 먼저 움직이면 숨은 따라옵니다. 윤동주는 목 뒤에서부터 척추 기저를 느끼며 조금씩 호흡을 바꿨다. 이번엔 숨이 배 안쪽이 아니라 배의 뒤쪽까지 흘러가는 감각을 느꼈다. 하복부 장기 뒤, 요추의 번 근처의 후복부 공간. 거기서 그는 묘한 긴장을 느꼈다. 장간막이 미세하게 당겨지고 척추 기저가 천천히 밀리는 느낌. 마치 복부 전체가 안에서 펼쳐지는 감각이었다. 그것은 몸을 움직이는 호흡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호흡이었다. 단전은 장기가 아니다. 단전은 공간이다. 그는 머릿속에서 천천히 이걸 되뇌었다. 배 안쪽에 의식의 점을 새기는 것. 그것이 숨을 들이마신다는 의미였다. 이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 안에 가장 오래된 중심이 있다는 것을 감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단전이 움직였고 숨이 따라왔다. 그날의 훈련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루였지만 윤동주의 생존 방식이 근본부터 바뀌기 시작한 날이었다.